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웹소설 AS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웹소설 내가 썼는데 이거 표절일까요? 아닐까요? 네. 클리셰를 따라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를 네.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습니다. 그 작가님은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까요? 종종 있어요. 웹소설 쪽에도 종종 있고, 이게 뭐 웹소설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하는 시장이라면은 이런 표절이라는 데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민감하지만은 네.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냐면 진짜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00년 이상 동안 축적되어 왔던 이야기들이랑 네,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건 일단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제가 오만한 거죠. 네, 그래서 완전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죠. 좀 어렵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좀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표절이 특히나 이제 그 웹소설 쪽의 표절이라 하면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네. 어떤 부분을 애매하시냐면은 약간 클리셰 설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클리셰를 갖다 쓸 때 이 클리셰가 어디까지 표절이고 어디까지 표절 아닌가. 좀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협, 특히나 이제 판타지도 그렇지만은 무협이 좀 큰데 무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협을 이루는 981방이나 네. 오데세가 같은 이 설정들 이거는 사실은 거의 오픈 소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픈 소스여가지고 이거를 안 쓰면 오히려 무협적인 재미 요소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내가 아예 무협적인 오데세가나 뭐 981방의 내용을 안 쓰고 모든 거 내가 새로 만들겠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 그쵸. 너무 고유해지기 때문에 무협을 읽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 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 독자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낯설어 할 수 있겠다. 낯설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플래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오픈 소스적인 부분은 쓰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무협적인 설정에서 네네. 이런 게 많잖아요. 내가 무슨 팔을 이루고 있는데 네네. 몰살당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무공을 익혀가지고 네네. 복수를 해. 근데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이것까지 표절이라고 하면 진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못 쓰죠. 없어요. 그래서 뭐 출생의 네, 비밀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사 구조나 플롯이나 이런 기본적인 설정들은 표절로 안 봐요. 왜냐면 표절이 우리가 성립이 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 거를 베껴가지고 이거를 내 거에 썼다라고 하는 관계 성립이 돼야 되고 이거를 이제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특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사적인 구조나 플롯으로는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표절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건 뭐냐면은 고유 명사나 혹은 이제 문장 자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님 작품에 네. 있는 본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와가지고 그거를 이름이랑 약간의 문장 구조 배열만 바꾸는 거예요. 티 나요. 티 납니다. 티 나요. 요즘에 진짜 다 잡아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팬분들이 다 이제 올려가지고 잡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표절에서 그러니까 웹소설 특히 웹소설에서의 표절은 좀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딱 이제 하거나 혹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뭐 무협이라 치면은, 무협에서 어떤, 뭐, 우리가 뭐 도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있어가지고, 그 설명한 설명의 서술문을 다른, 뭐 철학책이라든지, 이런 데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나무위키나 백과사전 그대로 따오는 거. 이렇게 그냥 발췌한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대로 원문에다가 인용구 넣지도 않고, 그냥 넣는 거. 이거는 표절인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기본적인 우리가 이렇게 조약한 것까지 네, 안 지키면 그거는 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끼겠지만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걸 그대로 가지고 뺏겨오는 거. 그쵸, 이거는 그쵸. 사실은 되게 명백한 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알게 되는 우연한 사실을 쓰는 그렇죠. 거는 괜찮은데 그렇죠. 내가 막 검색해가지고 막 따오는 거는 네. 사실은 되게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티가 나요, 그런 그런 것들은 이제 표절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를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내용 소화해서 나만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내용을 쓰는 거를 가지고는 표절할 수 없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원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 원문이 가지고 있는 문장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 표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문피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면은 재미있는 트렌드가 뭐냐면은 우주예요, 우주. 한마디로 옛날에 판타지가 대륙안에 돌았다면은 네. 지금은 우주로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SF, 하드 SF들 보면은 네. 그런 우주 전쟁이라든지 우주 뭐 제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여태까지는 웹소설에서 있긴 했었지만은 대두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SF적인 발상을 가지고 와서
웹소설적인 서사에 녹여가지고 써보는 거. 이거는 표절이라고 볼 수 없죠. 그쵸. 이거를 가지고 SF 표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애매한 거를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웹소설 AS 코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나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에서 시원하게 긁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질문이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